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에는 11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시작하는데요. 화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9도, 김천은 영하 12도, 포항은 영하 0.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9도고요. 안동은 7도, 포항은 11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반짝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대기의 메마름과 건조함도 계속됩니다. 대구를 포함해 경북 남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계속해서 한파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바람까지 강할 것으로 예상돼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최근 기온 변동이 심해 감기 가능 지수와 뇌졸중 지수도 높으니까요. 건강관리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태평 저수지와 인근에서 재배된 벼가 카드뮴에 오염됐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농림부가 판매된 벼를 조사했더니 일부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벼는 유통이 추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농림부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포항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흥해읍 태평저수지 물을 사용한 농지 토양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데 이어 카드뮴에 오염된 벼도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태평지 일대에서 생산된 벼를 조사한 결과 한 시료에서 공유 기준치의 1.9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0.2톤의 벼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16개 유통업체에 대한 표본 조사로만 이뤄졌을 뿐 이 지역에서 생산된 48톤의 벼를 전수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7개 농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전산상 등록되지 않은 농가도 많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카드뮴 벼가 소비자에게 이미 유통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드뮴에 오염된 농지는 축구장 20개 크기인 13만 3천 제곱미터로 추정돼 오염된 벼가 얼마나 어떻게 유통됐는지 정보 공개가 시급합니다. 개인 업체 정비소도 있거든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많이 그게 내거든요. 정비체 등록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도 반드시 이 지번을 알아가 찾아가지고. 농림부는 지난해 수확한 벼는 추가 시료가 접수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올해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개월째 태평저수지 카드뮴 검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포항시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수 방류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적발했지만 카드뮴 오염과의 관련성은 조사하지 않은 채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혐의만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로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포항시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벼에서 나온 만큼 농림부와 포항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원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내일 카드와 모바일형 포항사랑 상품권 160억 원을 7% 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설 명절 특별 할인 행사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10% 할인했지만 매월 상시 발행 시에는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할인율이 이보다 줄어듭니다. 포항사랑 카드는 지류형과 통합해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 모바일 앱과 대구은행 영업점, 대구은행 ATM기를 통해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에어돔이 국내 최초로 경주에 조성됐습니다. 공기 정화 시설과 간접 조명, 경기 영상 분석 시스템까지 도입됐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주에 축구 전용 에어돔이 들어섰습니다. 가로 120m, 세로 78m,
높이 25m 규모로 내부에는 K리그가 인증한 축구장과 모래 훈련장 등이 있습니다. 에어돔에는 미세먼지나 강풍 등 악천 후에 대비한 공기 정화 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이 도입됐습니다. 악천후 모드가 이제 작동이 되게 되면은 내부 온도를 25도 그리고 내부 압력을 600파스칼까지 상승시켜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에어돔에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눈부심과 그림자가 없는 간접 조명이 설치됐고 경기 영상 분석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영상 분석 플랫폼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이후에 그 영상을 분석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정확하게 다시 분석할 수 있는 에어돔 조성을 통해 경주시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경기가 가능하고 전지훈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인근의 보문단지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의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에어돔을 정식으로 개장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선박 보급에 올해 3,600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3,100억여 원을 투입해 하이브리드 30척, 액화 천연가스 7척 등 공공선박 46척을 친환경 추진 선박으로 제작하고 나머지 20척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부문 친환경 선박 건조 작업 등에 최고 30%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300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의무휴업일 제도 덕분에 대구 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2차례 일요일에 쉴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나마 휴일 근무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요. 마트 노동자들은 대구시가 자신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여성 마트 노동자는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요일인 그제도 9시간 일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달 휴일 근무 일수는 8일. 한 달 전체 휴일 11일 가운데 의무 휴업일 이틀을 포함해 고작 사흘만 쉬었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저희들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모임에서. 그러다 보면은 왜 저한테 혼자 소외된 것 같고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서 동떨어져서 내가 소외가 된 것 같은 느낌. 휴일 근무를 월 5일 이상 한 여성에서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해 우울 증상이 33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주말 대신 평일에라도 쉬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일요일이나 주말에 일하는 것보다 남들 일하는 평일에 일하는 게 노동자들의 건강에 더 좋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대구시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판결도 있는 만큼 이번 대구시의 평일 전환 추진에 마트 노동자를 이해 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게 마트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마트 산업노조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을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구 8개 기초단체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휴식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도 홍 시장에 대해 강요죄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 조건 분리 직불금 기존 수령자와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등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 대책으로 얼어붙은 아파트 매매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됐는데요.
하지만 대구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 뒤인 1월 9일 마이너스 0.63%로 전주의 마이너스 0.72%보다 0.09%포인트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2주 뒤인 1월 16일은 마이너스 0.61%, 3주 뒤인 1월 23일은 마이너스 0.47%로 하락폭은 소폭 줄었지만 하락세 자체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오히려 하락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월 9일 변동률 마이너스 0.75%로 대책 발표 이전인 1월 2일 마이너스 0.82%보다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 했지만 1월 16일 마이너스 0.74%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1월 23일에는 마이너스 0.78%로 오히려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가격 하락폭이 다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인 거래량도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어떤 정부가 사실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고 났어도 시장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는 형태로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이 어떤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 이런 부분을 대세를 끊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도 아직 남아 있어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돈줄이 막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락 국면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개인 이제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는데 DSR 규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이 늘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긴 힘듭니다. 가계 부채의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 국가가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 위기를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 금융, 외환시장 등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 가격 하락세라는 시장의 큰 물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올해도 긴급 벌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조합이 사업 전반을 맡아 벌채한 원목을 파쇄해 우드칩으로 유통하고 개인 산주에게는 톤당 4만 원씩 목재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 사업에 대해서 산주 동의를 받은 대상지는 622헥타르로 이 가운데 442헥타르가 사업에 착수된 상태입니다. 경주시는 미래차 연구기관 3곳이 들어서는 외동읍 구어 이산단 내 시설 명칭을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로 선정했습니다.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받은 146건 중에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구어 이산단에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와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이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 허브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연말까지 35억 원을 들여서 파크 골프장을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설 지역은 시내권과 안강, 건천, 양남, 외동읍 5개 권역이며 올해 61홀을 증설하면 경주의 파크 골프장은 97홀로 늘어납니다. 경주시는 파크 골프가 노인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수요가 늘고 있어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시작하는데요. 화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9도, 김천은 영하 12도, 포항은 영하 0.9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와 김천 9도, 안동 7도, 포항은 11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반짝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대기의 메마름과 건조함도 계속됩니다. 대구를 포함해 경북 남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 남아있던 한파주의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또 오늘도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 특보도 발표된 상태입니다. 감기 가능 지수와 뇌졸중 지수도 최근 기온 변덕이 심해서 높으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고령 영하 1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고령 1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김천 영하 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9도, 청송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출발합니다. 경북 북부 내륙의 낮 기온은 오늘 9도 안팎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0.9도, 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